네, 영일세의 놀이와 또 관찰은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놀이 행동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표준보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배움의 기준이 되는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표준보육 과정의 내용 범주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관찰을 해내시는 순간이 뭐냐면 실제 놀이가 어떻게 시작되었지? 실제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어떤 순간의 찰나를 잡아내시는 건데 어느 놀잇감을 꺼내요? 어떻게 놀이하고 누구랑 놀이하고 혼자 놀이하는지 또래 옆에서 모방놀이를 하는지 이러한 특징들을 선생님께서 영화의 놀이에서 순간순간 캐치해내시는 것이 어떤 관찰의 실제적인 역량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상 볼관에 살필 차리거든요.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유심히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유심히 관찰하면서 영화의 관심과 흥미를 끊임없이 파악하려는 선생님의 민감한 반응,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영화를 돌보면서 영화에게 유의미한 변화의 과정을 딱 찾아내서 그거를 우리가 아이들의 기록으로 남겨주는 것, 그것이 정말 관찰의 큰 의미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제가 건자, 창감더 이렇게 외우면 참 좋다고 그랬죠. 결국은요,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전인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인 발달을 이룰 때 이 전인이 바로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제시하는 이 5가지의 인간상이에요. 결국은 놀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일치하게 우리가 표준보육과정에서 이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 아이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감성을 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다? 놀이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의 포인트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자연스러운 유아상, 영아상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영화는 스스로 몸을 움직입니다. 관찰을 할 때 포인트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 포인트를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상상하고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거죠. 아까 용찬이가 블럭을 쌓아놓고 기뻐서 야하하하하 웃었잖아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주변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건자창감도라고 말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이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표준보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6가지의 내용 범주입니다. 따라서 이 6가지의 내용 범주는 놀이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놀이의 기준은 배움의 순간이 된다. 이렇게 요약하시면서, 그렇다면 놀이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해 나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사례를 표준보육 과정의 6가지 내용 범주를 통해서 영역에 속한 세부적인 내용 범주,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사례를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0세, 1세의 놀이 행동의 특징, 요 정도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나 0세반 선생님이에요 라면은 이러한 범주의 놀이 특성이 나타난다. 요거는 조금 요약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세부적인 소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드디어 서거나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동 능력의 출현, 그리고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눈맞춤을 통해서 사회적인 행동에 끊임없이 또래의 관심을 갖는 것, 이로 인해 내 감정과 너의 감정이 다르다는 거에서 감정이 지속적으로 분화되는 것, 이 특징과 함께 만일세의 특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세는 이거 새롭게 시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운동 능력하는 것, 자신의 요구와 말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키포인트를 생각해서 다음에 표준보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범주의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놀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생활 습관은요, 몸을 깨끗이 하고 즐겁게 음식을 먹고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변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영일세의 척도에 대한 부분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영일세의 표준 보육 과정이 있고 저희가 2세 수준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고, 지금 설명하는 6개의 영역은 영일세 중심의 놀이와 관찰의 어떤 포인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이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크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보내는 영아의 어떤 순간을 관찰을 했는지, 관찰의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월짜리 영아예요. 선생님이 거즈를 가지고 아 하면서 양치를 시켜주시는 거죠. 아직은 이가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가 막 서로 나려고 하면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머 민서가 간지러운구나 하고 거즈를 물고 막 입에 넣은 그 거즈를 즐기는 민서에게 선생님이 반응해 주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질문질 해줄게 시원하지 하고 교사의 눈을 마주치는 기본 생활에 대한 영역에서 선생님께서는 일과를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입안을 닦는 양치하는 그 순간의 일과를 자연스럽게 알고 교사가 도와주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편하게 수용했던 그 부분에 관찰적인 의미를 드린 거죠. 그리고 거주 손수건을 입에 물고서 탐색하는 그 잇몸의 자극은 뭐다? 감각이다. 이 감각을 스스로 즐기는 것도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본 생활에서 영아가 느낀 거는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느꼈지만 이 감각의 자극을 즐긴 것, 이런 거는 신체 운동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독된 관찰에서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의 범주가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신체 운동은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체 활동 즐기기 세부적인 내용 범주에는요, 자극에 반응하고 주변을 탐색하고 신체를 탐색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사례는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즐긴다는 거는 이번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거는 정말 즐기는 아이들, 즐기고 놀이를 즐기고 자기가 주도하고 놀이 중심 영아 중심을 특징으로 할 때 끊임없이 대소근육을 조절하면서 기본 운동을 시도하면서 도전 과제를 즐기는, 결국은 실내에서 모든 활동을 즐기는 이러한 영아의 상을 저희에게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를 했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놀이의 사례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연이가 놀이감 바닥에서 마라카스 너무 좋아하는 놀이죠. 네, 영아가 2개의 마라카스를 꺼내서 바닥을 굴리다가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니 소리가 나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어머 무슨 소리지? 찰랑찰랑 소리가 나네 하면서 감각적인 걸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행동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멈춰요. 그러다가 다시 흔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유능해지는 거죠. 대소근육을 협응을 하면서 나는 소리를 나올게도 할 수 있고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즐거움이 있는 거죠. 소리에 대한 감각도 즐겁지만 이 소리를 내가 나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이런 부분의 순간들을 인지적으로 캐치하고 알아가면서 아이는 즐거움을 느낄 때 선생님이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지연이가 또 찰랑찰랑 소리를 내는구나라고 계속적으로 놀이를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행동은 옳아. 너가 이렇게 놀이하는 건 정말 재밌겠구나. 선생님도 재미있게 느껴져 라는 부분이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 지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캐치하신 거는 뭐냐면 감각에 대한 느낌을 즐기는데 이 즐기는 것이 마라카스라는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1개가 아니고 2개예요. 2개의 소리가 마라카스 속에 들어있는 양이 다르다면 혹은 통의 모양이 다르다면 소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소리를 비교하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이나 소리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부분에 선생님께서 중요한 의미 있는 배움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긴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영역을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다음 영역은요, 의사소통 영역이에요. 의사소통 영역은요, 크게 우리가 유아에서도 살펴봤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에 관심 가지고 그리고 책과 이야기를 즐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표정, 몸짓, 말, 주변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 영아의 특성에 대한 사례를 다음에 살펴볼 건데요. 그 외에도 세부적인 내용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소리를 따라내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그리고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 위에는 관심을 갖고 들어요. 듣고 소리를 모방해요. 모방하고 표현해내는, 말하는 거를 시도한다라는 이런 단계적인 세부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읽기 쓰기는 아직은 대소근육이 협응도 잘 안 됐고 대근육이나 소근육이 아직 민첩하게 발달하지는 않아서 그저 관심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끄적이는 것을 이제 뭔가를 낙서하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글을 그렸을 때 이렇게 난화에서도 선이 나왔다가 뚝뚝 끊긴 선이 나왔다가 이 선이 쭉 연결되면서 계속 연결되는 선이 다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난다든가 이런 변화를 즐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책 굉장히 좋아하고 선생님이 구연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에 가만히 이게 무슨 소린가 듣지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말하면서 말하기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걸로 의사소통의 놀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이의 사례는요, 우성이가 할머니랑 헤어지고 나서 울어요.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지가 다가가서 울지 마 라는 비언어적인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까꿍하기도 하고 웃어 보이기도 하고 친구를 인지를 하고 친구의 얼굴을 만지면서 울지 말라고 아이의 어떤 이제 의사소통을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표현을 해요. 그럴 때 교사가 우성아, 은지는 의도가 이런 거야. 반가워서 너한테 인사하러 온 거야. 근데 은지에게도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은지야, 우성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은지가 우성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을 가만히 내리고 곁에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서의 의사소통, 이 은지가 보여주는 의사소통은 뭐냐면 친구의 어떤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표정과 몸짓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또래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잖아요. 네 마음은 이런 거는 알겠는데 우성이가 아직은 기분이 별로야 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영아가 그렇구나 하고 교사의 말을 관심을 가지고 듣고 그거를 감정을 이해한 것으로 가만히 물끄러미 앉아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표준보육 과정에서 한 줄, 두 줄 세부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런 내용을 일상적인 놀이에서 찾아내셔서 유의미한 기록으로 남긴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역은요, 사회관계예요. 사회관계는 나를 알고 존중하는 것, 그 중에서도 나를 인식하는 것, 이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안다라는 거는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존재를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 감정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나와 친숙한 것을 내가 알아채는 것, 이런 것도 놀이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더불어 생활하기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애착이나 또 안정적인 마음,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 반에서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인식함과 동시에 내가 나를 알면 그 다음 너를 알게 되고 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또래에 대한 부분을 알면서 처음에는 선생님과 애착이 형성이 되지만 원령이 점점 증가하고 아이들의 발달이 되면서 또래에게 친숙한 사람이 교사이거나 또래이거나 해서 또래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유아로 성장하는 것, 이런 흐름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놀이에서는 어떤 사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나를 인식한다라는 놀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희나가 색깔판을 들고 거울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색깔판을 보면 빨간색을 보고 있죠. 예전에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이었는데 색깔판을 대고 얼굴을 보니까 빨개요. 그러니까는 이제 놀래가지고 거울 보기를 반복하다가 다시 손바닥으로 막 이제 색깔판을 문지르는 거죠. 왜 내 얼굴이 빨갛지? 이런 달라진 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아까꿍 희나가 보이네라고 이제 알아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빨개서 놀랬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나에게 안정을 주시잖아요. 반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을 했죠. 그런데 자기를 인식하는 이 영화가 자기 얼굴에 비친 거가 빨갛게 보였으니 사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애착을 가진 선생님이 괜찮아. 이거는 놀이야. 이거는 별거 아니야. 라는 지지의 어떤 그 놀이 선생님의 어떤 추임새,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른 모습을 발견했지만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전에 경험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낯설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선생님이 그것에서 공감을 해주시고 또 즐거운 감정을 편안하게 하하하 웃음으로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이렇게 순간에 놀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교사와의 애착을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이하게 찾아내신 것이 뭐냐면 자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간 내 얼굴과 거울에 비친 나를 비교해서 이것이 다른 거를 희나가 알아챘구나라는 그 순간의 포인트를 잘 착안해내신 것. 그래서 그거를 유의미한 기록으로 남기신 것. 이런 사례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역 보실게요. 자, 예술 경험이에요. 이건 너무나 아이들이 즐거워서 함께 놀이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보통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것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 속에서 그냥 관심을 갖고 아름답구나 어떤 아이들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감정의 편안함, 행복감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걸로 탐색하다가도 찾을 수 있지만 어떠한 놀이나 어떠한 새로운 자연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흥미가 유지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큰 범주에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중에서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하는 영화의 특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들의 감각적 오감을 활용한 미술활동 그리고 친구들의 놀이를 따라서 표현하는 모방행동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예술 경험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놀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하는 세부적인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역할놀이를 하던 윤희가 이거 너무 현장에서도 냄비로 주걱을 움직이다가 소리를 냈어요. 우연히 두들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규칙한 대소근육의 어떤 협응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친구가 다가와서 소리를 내는데 주걱과 냄비 뚜껑이니까 당연히 재질이 다르니 소리가 다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를 알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두들겼더니 소리가 나는 거를 하다가 아이들끼리 비언어적인 눈웃음, 웃으면서 야 이거 재밌지? 야 이거 웃기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놀이가 되죠. 그래서 유리로 시작된 놀이가 라엘로 그리고 라엘이 놀다가 또 서아까지 점점 놀이가 연합해서 따로따로 혼자 놀이를 하지만 병행놀이가 되는 형태로 되는 그 순간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캐치하셨냐면요. 물론 주방도구를 부딪히며 소리를 좋아하고 멈춤과 또 소리를 계속 내는 리듬을 표현하는 걸 즐긴 거죠. 이 순간의 찰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영화들은 감각적으로 소리를 탐색하는 것을 즐겨해. 소리의 흐름과 멈춤을 경험하면서 즐거워했어. 내가 만든 소리뿐만이 아니라 친구가 만들어낸 그 소리까지도 즐거워했어. 라는 부분을 배움으로 기록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영역이네요. 자, 이 마지막 영역 자연탐구는 탐구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이렇게 큰 범주 안에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자연세계와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는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서가 나뭇잎을 잡으려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나 이거 만지고 싶은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건네주었어요. 그랬더니 양손에 나뭇잎을 들고 즐거워서 흔들면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아들은요. 봄에는 봄나무, 여름에는 여름나무, 계절의 그런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또 봄에 만난 이 초록의 나무를 손으로 만지거나 손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촉을 아이들이 세세하게 탐색하고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다 감각을 통해서 자극적으로 우리가 탐색을 하는 것을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산책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연 탐구에서도 유의미한 경험으로 충분히 놀이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활동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놀이를 관찰로, 그리고 관찰은 곧 배움으로, 의미로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마지막 사례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이 관찰의 하나의 상황을 일하기로 남긴 것, 일하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저희가 발달 총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놀이의 사례, 순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적적으로 남기면 발달의 총평으로 연결하는 것까지가 관찰한다의 그 순간이 아이들의 변화와 발달의 양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사례처럼 나뭇잎을 가지고 탐색했듯이 이 도토리라는 매체는 바뀌었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연물에 대해서 이거를 탐색하려고 일상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는 걸 즐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체 운동을 통해서 도토리를 손으로 쥐었어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면서 이것 좀 줘보세요 라고 소통하기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영웅이가 하니까 동원이도 따라했어요. 사회관계까지도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단편적인 관찰을 하나하나 끊어서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찰해서 배움으로 이끌어내시는 이런 포인트까지 생각하시면서 연령의 실제적인, 그 중에서도 0~1세의 놀이와 관찰, 그리고 발달과 관찰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